사실상 물 건너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로 다시 이 수사의 지휘가 넘어가게 되는 수사가 이제 이첩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특수본을 다시 꾸려서 좀 그 지난해 11월로 넘어가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수사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임박했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황교안 총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수뇌부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 예,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황교안 총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이번에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네. 네 가지 이유를 갖다가 댔습니다. 음. 그 첫 번째는 뭔가면은, 특검이 수사할 만큼 수사했다. 네. 그래서 뭐 더 맞습니다. 수사할 게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음. 두 번째는, 이 수사로 특검 수사가 계속되게 될 때 그 정치적인 갈등이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북한이 언제 공격에 올지 모른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민생이 힘들다는 건데요. 네.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만큼 수사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수사를 계속하면 정치적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네. 일반 검찰도 수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네요. 특검이 연장이 불성인되면 일반 검찰로 이첩이 되고 지금 박근혜가 피의자로 되고 네. 그다음에 우병우도 피의자로 지금 넘겨지는데 네. 수사할 게 한참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수사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는 일반 검찰에게도 같이 적용될 거고 네. 더 수사할 필요는 뭐 있느냐라는 거고 더 네. 수사하면 갈등만 증폭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는 심각한 월권행위거든요. 네. 게다가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특검은 수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일반 검찰 수사해야 됩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점에서 네. 가이드라인. 황교안 권한대행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일반 네. 검찰에게도 가이드라인 제시한 셈이다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검찰 이미 보도가 수뇌부. 되었습니다만은 예. 우병우 특검 수사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이 네네. 석 달 동안 2,000회 이상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김순환 중에서 검찰총장. 보면은, 예. 예, 뭐, 검찰총장하고 통화했고, 특히나 JTBC의 10월 24일 날 그 태블릿 PC 보도가 예. 난 다음 날 청와대 대책회의 도중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화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예. 이러면 김수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빼놓고 수사해야죠. 예. 사실 재척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될 터인데 예.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네. 다시 특검으로 와야 된다. 음.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반드시 시작돼야 된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이제 동아일보 머리 기사로도 보도가 됐는데 국정농단 관련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요. 김수남 검찰총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검찰 특수본하고도 뭐 3번 이상의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그냥 검찰 수뇌부에게 그냥 두어서는 사실 이제 2014년 국정농단 그 문건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특검이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사부터 시작해서 재벌 관련 수사들 전부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또 여론이 이렇게 잡히면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높은 건데요. 무엇보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거든요. 검찰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이라거나 네. 또는 검찰 수뇌부가 직전까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그런 연루 네. 의혹 같은 것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네. 저는 검찰은 아마 초토화될 것이고 네.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새로운 수사 기구의 탄생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네. 검찰에게
명운이 달리게 될 수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네. 특히나 네.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 어떤 관심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비록 황교안 총리는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얼마 안 가서 물러날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권한대행에서도 물러날 사람인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도 음. 제대로 이 수사가 진척이 없다면은 네. 당연히 특검을 또 해야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뭐 영구히 네. 이 문제를 모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검찰이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당장 이걸 넘길 수는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소환해서 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박영수 특검 시즌 2를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특검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3월 임시국회가 다시 오늘 소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3월 임시회에서 이 특검 연장에 대한 논의를 또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이제 왜냐면은 네. 탄핵 재판이야 3월 초에 이제 끝나게 되겠지만 네. 이 수사는 특검에 의해서 하든 일반 검찰에 의해서 하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되는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파행으로 이른다면은 네. 그걸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음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저는 뭐 특검 연장이 오늘이라도 돼야 된다고 보지만 네. 만약 오늘 특검 연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특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검법은 다 살아있는 것이고 네. 언제라도 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은 특검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고 예. 일반 검찰로 넘겨진 이관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네. 다시 특검을 갖다 설치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다시 3월 임시회가 시작이 되면 국회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검 시즌 2는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2월 국회 오늘 끝나는 날인데요. 2월 국회 결산을 해보면 그 지난해 12월 9일 탄핵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때부터 국민들이 주장했던 게 1월, 2월에는 국회에서 개혁 입법들이 상당히 좀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지만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여소야대 국면인데 이 성적표가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정말 우리 국민들 특히나 촛불 들고 1,500만 명이 이르도록 모여온 그 국민들의 염원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발목 잡히면은 발목을 자기 칼로 잘라서라도 가야죠. 근데 그런 결단을 야권이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이제 휴일도 반납하고 출근해서 탄핵 심판 관련된 준비를 하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중도 혹은 또 보수, 진보로 나누어서 이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이 탄핵 심판 전체를 좀 어떻게 보시고 이후에 이제 3월 초 4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는 지난 방송에서 3월 9일 오후 2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그걸 함부로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가 평소에 재판관들의 어떤 이념 성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박한철 물러나신 네. 헌재 재판소장께서 이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분 이념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황교안 총리하고 사법고시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사시 13기 중에서 대표적인 공안 검사 두 사람이 황교안 박한철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그런 이 문제의식에 괴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때
제가 부적격 증인으로 나섰는데 네네. 적격하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증인이 박영수 변호사였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그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검 연장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네. 지금 특검 연장이라거나 탄핵 인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네. 이미 좌우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네네. 정말 상식과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절대다수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재판관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또 표현될 것이다. 만장일치로 될 것이다 봅니다. 네. 8대 0.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 좌우의 대립이 절대 아니다. 물론 이제 어제 탄계국 집회에서는 좌파의 공격, 뭐 종북 세력을 곳곳에 박힌 종북 세력을 뽑아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들이 무수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것은 상식과 몰상식, 그죠? 부패냐 반부패냐 이런 구도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